강원의 오늘을 전합니다. KTN 강원 종합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종합뉴스 송기택입니다. 8월 첫 주 강원도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도 알찬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백시가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고냉지 배추 스마트 농업 드론 항공 방제 4차 실증 사업이 지난 28일 창죽동 고냉지 배추 재배단지 2.3헥타르에서 실시됐습니다. 이번 실증은 일손 부족 해소와 정밀 방제 기술 검증을 위한 것으로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실증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가 발주하고 주식회사 경농이 추진했으며 태백시 농업기술센터와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전문 교육기관인 GT드론 콘텐츠 팩토리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국제평생교육개발원 김영일 드론 특임교수가 직접 시범 항공 방제 비행을 선보이며 자동 비행 기반의 정밀 방제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사지에서도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며 약재를 균일하게 살포해 작업시간 단축과 노동력 절감, 방제 효율 향상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실증 사업은 태백시에서 추진한 최초의 고냉지 배추 드론 항공 방제 사업으로 고냉지 농업 환경에 적합한 드론 방제 데이터를 확보하고 스마트 농업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실증 사업은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인 방제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대상으로 드론 심화 교육과 실전 조정 교육을 확대하고 정밀 항공 방제 기술 보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태백시 체육회 유철호 회장이 사퇴를 하면서 태백시 체육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7월 27일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김기수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사퇴는 성희롱과 직장 내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사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기 태백시 체육회장 선출로 모아지고 있으며 체육회의 신뢰 회복과 조직 정상화를 이끌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역 체육계에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공정성, 청렴성을 갖춘 인물이 새 회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 일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리더십 아래 태백시 체육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철호 전 회장은 최근 이어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육회와 강원도 체육인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어 체육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태백시가 지난 7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1회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와 연계한 명사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태백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태백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준호 부위원장을 초청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김준호 부위원장은 CBS 사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현재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저출산과 지방소멸 시대의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축제와 연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도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태백문화원이 당군기원 4359년 태백산 천제를 앞두고 태백산에 오를 국민행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국민행렬은 태백산 천제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는 취지로 2022년부터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10세 이상 누구나 선착순 200명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행렬은 개천절인 10월 3일
오전 8시 유일사 주차장에서 천재단까지 4km를 오르며 참가자들은 산행 후 오전 11시 봉행되는 천재제례 의식에도 함께합니다. 한편 태백산 천재는 지난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금 200억 여원을 지난달 31일 지급했습니다. 더 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보정 청구액은 228억 여원으로 심사 과정에서 28억 여원이 감액돼 최종 200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선거비용 보조는 후보자가 법에 따라 지출한 선거운동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제도로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 후보자 431명 가운데 372명, 전체의 86.3%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으며 이 가운데 337명은 전액, 35명은 절반을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태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태백 지역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액은 총 7억 3천여 원으로 심사를 거쳐 6억 1천여 원이 최종 보전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전금 지급 이후에도 회계보고 조사와 증빙서류 확인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허위 회계보고나 당선 무효형 확정 등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급된 보전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여름 휴가철 강원도 교통사고 급증 소식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여름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사고가 늘어나 관광지 교통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양양군 서면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 전기차와 승용차, 버스 2대가 부딪히는 사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9명이 다쳤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강원 지역 여름 휴가철 사고는 평상시보다 13.8% 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타 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는 2.7%나 급증했습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7월, 8월 강원 지역에서는 연평균 114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4명이 숨지고 183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과속과 졸음운전,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꼽혔으며 휴가객이 몰리는 금요일 오후와 주말 주요 간선도로와 관광지 진출입로에서 빈번했습니다. 이에 강원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동안 주요 간선도로와 관광지 주변에 교통경찰과 암행순찰차를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10시 태백시는 시청 신관 4층 커뮤니티룸에서 2026년 제2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대표적인 주민참여 제도입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시민들이 제안한 5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법령 적합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심의 결과 맞춤형 상방향 AI 교육 플랫폼 및 에듀 콘서트 운영 사업만 일부 적정 의견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4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준과 사업 타당성 등을 이유로 부적정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태백시는 이날 주민참여예산위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의견을 수렴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지의 핸드볼 강호들이 태백에 모였습니다. 제23회 태백상기 전국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지난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태백시 곤체육관 등 3개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04년에 시작돼 올해로 23번째를 맞는 이 대회는 전국 초, 중고, 남녀 55개 팀이 참가해 조별 예선과 본선 토너먼트로 우승을 다투고 있습니다. 각 팀이
하반기 주요 대회를 앞두고 기량을 점검하는 전력 분석의 장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9번째 소식입니다. 민성국이 태백시 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사정 간담회 운영 방식을 둘러싼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열린 태백시의회 임시회의에서는 사정 간담회를 거치지 않은 조직 개편 조례안의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 수건 사업인 황지 초등학교 통영교 건립 예산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조례안 상정이나 예산 심의를 위해 사정 간담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사정 간담회가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절차를 넘어 안건 심의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의회는 충분한 사정 검토와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위한 과정이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이라는 본연의 역할 속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의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동해 사마사 화재 소식입니다. 지난 8월 1일 오후 3시 41분경 동해시 사마동에 있는 사마사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 당시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고 있던 6명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하였습니다. 불길이 가장 거세게 번진 상태에서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강릉 옥계 스카이 차량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오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의 한 주택가에서 스카이 차량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냉장고를 옮기기 위해 스카이 차량 후미에서 작업하던 중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작업자가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창군 용평면 3중 추돌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쯤 평창군 용평면 제산리 31번 국도에서 승용차와 RV 차량 등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12명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10명은 경상을 입어 5명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5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지난 5일 오후 6시 33분쯤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의 한 어선 건물 및 어망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등 46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화재는 오후 8시 7분 완전히 진화됐고 밤 11시 4분 잔불 정리까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강원 곳곳에서 있었던 주요 소식들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강원종합뉴스는 앞으로도 지역의 생생한 현장과 꼭 필요한 뉴스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종합뉴스 송기택이었습니다.